면접 당시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신가요? 있죠. 오. 첫 번째로는 정말 어려운 생물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면접이 다대다로 진행이 됐었고 실제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질문을 했다. 왜인 줄 아냐? 니네가 모를 건 당연히 알고 있었다. 대신 몰란다고 했을 때 니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와. 뭐 이런 부분에서 들어봤지만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뭐 확인을 해보고 한번 차후에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학부 과정 안에는 그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태도를 보려고 질문을 한 거지 그 질문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질문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길을 가다가 앞에 공사 중이라서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우회해서 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멈춰 설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서 나설지, 뭐 아니면은 어디 전화해서 이 길이 왜 막혀 있는지 원인을 알아낼지, 그런 것처럼 길을 일단 막아보고 이 지원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빠져나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식품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닉 분을 모셨습니다. 닉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효 전문 기업이자 종합식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닉입니다. 그러면 현재 직무는 어떤 직무세요? 지금 저는 회사 내에서 기술실이라고 하는 기술 지원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취업에 성공하셨을 때 당시의 전형적인 스펙, 이제 학점, 네. 어학 점수, 이제 자격증 등은 어떠셨는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학점은 낮습니다. 학점은 낮고요. 몇 점대예요? 3점 초반, 중반? 예, 3점 중반 안쪽입니다. 그게 뭐 무슨 말이에요? 초반이죠. 어학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학은 보통입니다. 뭐 오픽, IM 수준이고요. IM2? 네. 괜찮으시네요. 네. 자격증은 어떤 게 되셨어요? 자격증은 보통 화학공학부랑 화공기사를 따겠지만 저는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생물공학기사, 지금 이름이 변경됐죠.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기사라는 바학이라는 자격증과 그리고 화학분석기사를 가지고 있고, 뭐 이외에 뭐 정보처리 기능사라든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신 기사 자격증 두 개가 도움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게 뭐 취준생들이 항상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말하는데 자격증만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취업 중.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격증만 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격증보다는 무조건 현장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만약 두 개를 비교한다면 현장 경험이 맞겠지만 네.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뭐 학점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 정도로 노력을 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자격증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학점도 돼, 뭐 업무적인 경험도 조금 있고, 어학도 되네, 근데 나는 더 노력하고 더 보여주고 싶어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진짜 그건 찬성이죠. 네. 네. 전자의 경우 빈 속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남들 다 보는 시험, 남들 다 보는 기사, 책 사서 보고 남들 다 따니까 나도 따고 자격증 땄으니까 됐네 라는 이런 마인드는 사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말씀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하셨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부 안에서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없어서 느꼈고, 외부적인 뭐 바이오 양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기업 안에서 업무를 경험해보는 실무 경험, 그런 사업들이 저에게는 조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격증도 그렇고 뭐 성적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저는 모든 취준생들은 비슷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비슷비슷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 차별성을 학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외부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한 그 물품을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안 찾았어요. 네, 저만의 나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학교에서 아예 안 찾았고 다 외부에서 좀 찾은 결과 조금 좋은 회사로 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뭐 자소서랑 뭐 인적서 멘트 꿀팁이 있으신다면? 자소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도 회사에 있으면서 사람을 뽑고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는지 대충 듣고 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인사팀장이나 인사팀원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소서가 앞에 10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보시겠어요? 이 친구의 포부? 아닙니다. 자소서에서는 이 친구가 어떤 걸 했고, 그리고 끝이에요, 사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렇게 안 쓰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취준생들이 다 똑같죠. 결국 10명 가운데 3명을 뽑기 위해서는 그 3명이 나머지 7명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소서를 볼 때는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열심히 뭐 다짐이나 노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팀원들이나 인사팀장이 보는 거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뽑을 인원이 다른 인원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경험을 좀 두드러지게 쓰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 합격률이 높았나 봐요. 그렇죠. 저는 이제 평범한 거 안 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취준했을 때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이런 걸 작성했다고 하면은 뭐 해외 봉사 갔던 거나 뭐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걸 적냐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되게 좀 낮은 스펙임에도 서류 합격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야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소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학부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몇을 받았고 자기 자랑. 그런 게 긍정적인 있고, 스펙만 나열하는 한 친구는 학점이 낮아도 뭐 자기만의 스토리. 네, 스토리가 있는 거죠. 뭐 케미스토리처럼. 그렇죠. 케이스토리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뭐 집에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여도 결국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맞죠? 지붕 무너진 건 뭐 재밌긴 하네요. 그렇죠. 뭐 재밌든 재미가 없든 뭐 엄청난 학점을 가지고 뭐 4.5가 아닌 이상 아니면 뭐 영어가 뭐 토익 만점이 아닌 이상 네. 자기네 이야기를 재밌고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뽑아내는 것이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면접 또한 비슷하겠네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면접에 따라 말하는 거니까 면접에서도 이제 정량적인 스펙을 나열하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자기만의 좀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는 항상 밝은 분위기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팀장이 된다. 앞에 있는 사람이 공장의 공장장이 된다. 생각을 하고 밑에 그 팀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은 조금 더 말이 자유롭게 나올 거고 분위기도 좀 편안해질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 밑에 둘 사람들을 뽑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나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윗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면 조금 더 면접에 실수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면접 당시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신가요? 있죠. 오. 첫 번째로는 정말 어려운 생물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면접이 다대다로 진행이 됐었고 실제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질문을 했다. 왜인 줄 아냐? 니네가 모를 건 당연히 알고 있었다. 오. 대신 몰란다고 했을 때 니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와. 뭐 이런 부분에서 들어봤지만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뭐 확인을 해보고 한번 차후에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학부 과정 안에는 그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태도를 보려고 질문을 한 거지 그 질문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질문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와, 저 방금 소름 돋았는데 제가 하이닉스 면접 봤을 때 저한테 정말 어려운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팀장님이. 근데 저는 그때 좀 질문을 바꿨어요. 제가 면접관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좀 건방지긴 하잖아요. 실상 이제 피면접관이 면접 질문을 좀 바꾼다는 게.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그 태도가 되게 좋게 보신 것 같아. 근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새끼 뭐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 복불복이죠. 이 새끼 뭐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 새끼 뭐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래도 뭐 아예 대답을 못하는 것보다는 그쵸. 어떻게든 제가 답변을 하려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제가 그 질문을 바꿔서 대답을 한 이후에 뭐 다시 한번 지원자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해주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 포기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질문을 바꾼다거나 뭐 아는 선에 해서 답변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걸 되게 좀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면모. 쉽게 생각하면 길을 가다가 앞에 공사 중이라서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우회해서 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멈춰 설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서 나설지 뭐 아니면은 어디 전화해서 이 길이 왜 막혀 있는지 원인을 알아낼지 그런 것처럼 길을 일단 막아보고 이 지원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빠져나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당황은 하겠죠. 길이 막혀 있으면. 공사장 이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닉님 주변에는 이제 대학원을 가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 중에 뭐 공백기나 면접에 떨어져 뭐 소위 말하는 도피성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변에 도피성으로 대학원을 간 친구들의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도피성 대학원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위 사례들을 봤을 때 취업 준비를 반년간 하다가 안 돼서 자기가 있던 학부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취업을 좋게 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피성 대학원을 항상 나쁘게 생각을 했었지만 주위의 사례들을 보니까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와. 하지만 저는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을 가면은 석사 졸업생으로 회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대학원 룰랄라 들어가야지 이것보다는 제가 대학원에 가서 뭘 배우고 뭘 경험해서 이걸 경험을 가지고 이 직무에 들어가 봐야겠다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히 학부에서 대학원생 뽑네? 대학원비 무료로 해준다네? 들어가야지? 쉣 이러면서 들어가면 결국 똑같이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길 막혀서 다른 길 가는데 그 길도 막혀있을 거예요. 길이 막혀있으면 뭐 비행기를 타거나 심지어 뭐 헬리콥터를 탄다 생각해야지. 아니 그럼 도피성 대학원이 별로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지만 취준생들은 헷갈려해요. 딱 명확하게 딱. 저는 그럼 반대입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은 도피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대학생 때 했던 활동들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뭐 저한테도 항상 뭐 케미스토리님, 뭐 대활동 저는 되게 많이 했으니까 뭐 기억나는 활동들 좀 말해주세요. 좀 따라 해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다양한 거 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학부 학생회 활동을 되게 오래 했고요. 뭐 졸업할 때까지 했다고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종 교류 활동도 괜찮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학종 교류 지원할 때 저희 학교 공과대학 안에서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하긴 솔직히 학살당하는데 네. 지원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학교 안에서는 몇 명 있었지만 공과대학 안에서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학종 교류를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집이 가까워서 거기서 잠깐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점이 낮아서 여기서 학점 따고 와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학점도 안 좋았고 그리고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대학교 학종 교류 생활을 통해서 거기 랩에서 거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교수 앞에서 발표도 해보는 활동을 해봤고 그런 부분들이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회사도 결국 도전입니다. 결국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가치관을 높여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특별한 경험이나 차별적인 경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진짜 만나야 스토리가 나와요. 스스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을 만나야 제 생각이 바뀌는 게 보이고 새로운 경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회든 동아리든 대외활동이든 결국 일단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공유하고 공유를 받아보고 그런 활동 안에서 아마 자신의 차별점이나 특별한 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대학생 되면 하고 싶은 한 가지.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학점 다시 따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학점이 되게 좀 아쉬우신가 보네요. 네. 그러면은 대학생 생활 중 후회하는 한 가지도 당연히 똑같죠. 다시 대학생 되면 하고 싶은 한 가지와 대학생 생활 중 후회하는 한 가지가 동일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다시 대학생 되면 하고 싶은 한 가지가 뭐 여행을 되게 가고 싶다라고 많이들 말을 했는데 이제 학점이 부족해서 좀 자기가 좀 아쉬우면은 학점이 조금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졸업을 하시지 않은 이제 화학공학과 대학생 분들은 학점은 약간 3.8 정도가 뜬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3.98이어서 한 학기 더 다니면 유예하고 뭐 몇 과목 더 들으면 살을 찍는데 그렇죠. 더 다닐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3.8만 넘으면 똑같습니다. 민족관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받을 때 똑같은 계란이 10개가 있는데 그 계란 색깔이 만약 학점이라고 했을 때 색깔이 너무 화려하면은 뭐 뽑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계란 이론 정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먹을 때 A제로 계란이 있고 A뿔 계란이 있고 S 계란이 있어요. 그쵸. 근데 저희가 먹을 때 그냥 A제로 그렇죠. 이상이면 다 먹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기준 이상은 돼야 맞습니다. 그 안에서 그 어떤 계란을 먹을지 선택을 하는 거지. 그 남들과 똑같은 남들의 평균적인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계란이라면 요리사는 그 계란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저는 그 부분이 학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다면? 일단 주대를 가십시오. 주대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 안에서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일단 주대가 있어야 돼요. 그 주대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난 이 주대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돼. 나 화학과 보니까 전교도 갈 수 있어. 반도체 가야지. 배터리 가야지. 이러면 안 되고 사실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안에서 그거를 꽃피워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물도 줘보고 농약도 쳐보고 가지도 쳐보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활동 가운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공부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3.8? 네, 일단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놓은 이후에 3.8을 말씀한 3.8이지 3.7도 되고 3.6도 됩니다. 공부라는 검은색 선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 빨간색도 칠해보고 파란색도 칠해보고 노란색도 칠해보고 아니면 지워도 보십시오. 네, 좀 철학적인 말이었지만 대학생활 안에서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말이 좀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대학원을 가야겠다 생각하면 대학원을 가세요. 돈이 들더라도. 동아리를 해보고 싶다면 동아리를 하십시오.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을 더 해야겠다면 공부를 더 하십시오. 세상에 회사는 많고 직업도 많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아쉬운 건 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회사를 이사하려 했더니 인턴 경험이 없다. 인턴을 하려 했더니 업무 경험이 없다. 업무 경험을 하려 했더니 학부 연구 경험이 없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라이센스를 따시고 많은 자격을 갖추다고 느껴지시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한 가지 선택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제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만남을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퇴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술을 1시 반까지 마시고 이제 대리 불러서 이제 고향을 내려왔는데 되게 저는 대학생활 중 가장 잘했던 활동이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1학년 때 동아리를 했었는데 뭐 중앙 동아리를 좀 했어가지고 다양한 과들이 모였었는데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선배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땡땡아 내가 1학년 때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더라 하면은 전 그냥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다 하네? 그럼 얘한테는 정보를 좀 많이 줘야겠다 하면서 그렇죠. 신나가지고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가 2학년 때는 뭐 이런 거 해봐라, 3학년 때는 이런 거 해봐라, 뭐 4학년 때는 이런 거 해봐라, 그리고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행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 말해줘가지고 저는 그거를 다 고민하지 않고 그렇죠. 바로 직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도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취업도 잘했잖아요. 그렇죠. 취업을 제가 만약에 못했으면 뭐 시간 돌려서 뭐 학점을 챙기거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다 뭐 놀 거 다 놀고 결론적으로 취업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했던 이유 기반은 그 1학년 때 만났던 선배들의 조언. 그래서 맞아요.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길잡이의 역할이 해주는 선배의 조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 친구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제가 지망하는 왜냐면 지금 얘기를 했던 게 뭐 대학생활에 대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정말 급한 취준생의 입장이라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 그리고 그 사업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십시오. 뉴스를 보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소개 안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 안에서 동종 업계는 어떤 회사가 있고 실제로 그 회사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어떤 실적을 냈고 그 뉴스에 그 회사 이름을 검색이라도 해보시고 술을 마셔도 그 회사 소개 들어가면서 한번 마셔보세요. 보면서 그만큼 관심이 많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20명 정도 선배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이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를 듣고 3학년 때부터는 직무, 산업, 나에 대해서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동안 저는 근데 열심히는 안 했어요. 열심히는 안 하고 꾸준히 했거든요. 뭐 하루에 못해도 뭐 안 하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최소 한두 시간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보다 면접 갔을 때 나보다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없고 나보다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맞아요. 나보다 이 직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라는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면접에서도 그걸 그대로 자신감 있게 표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면접관들 분들이 되게 잘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얘기하면 뭐 트로트계 2000원을 봐도 2000원은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트로트를 다 알고 있고요. 돈이라는 영화를 봐도 류준열은 호스피 종목 번호를 다 외웠고요.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많습니다. 당신이 날고 길지 않는다면 특별함이라도 보여주시고 차별성이라도 보여주세요. 이 친구처럼 사업에 대해 전문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업에 대해 모든 상황과 뭐 아니면은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보셔서 남들보다는 제가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하면 채워야죠. 근데 똑같은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한번 채워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색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닉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